이게 이제 완전 우연하게 발견한 글인데 2019년인가 2021년에 쓰여진 글이에요. 이건 제가 다시 찾아보면 이제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글을 보면 가세연이 황교안이 탄핵의 주범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왜냐면 그때 그 4.15 총선에서 망해버렸으니까 황교안이요. 미국 순회시 강연에서 신의 한 수를 장사꾼에 묘사하며 디스하여 촉발되었으며, 신의 한 수는 뭐 분탕질 치지 말라고 했다. 여기에 지식의 칼, 성재준, 팩맨 등 신규 강자들 또한 황교안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지적하였는데 한국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엊그제인가 황교안이 탄핵의 주범이다 이래버려서 지금 난리남. 황교안이 그때 좀 미적지근하긴 했었지. 그래도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박근혜, 황교안 둘 다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만 판세 돌아가는 거 좀 기다려봐야지. 그 밑에 쓰여 있었던 글이에요. 아, 이게 참 희한하네. 2019년 때부터, 그러니까 총선이 2020년 아니에요? 그럼 19년인가 총선이? 그러면 그 누구냐 민경욱 의원이 나한테 잘못 얘기한 거네. 황교안 자기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 그러니까 가로세로 방송에 출연시켜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던데 말이 나와서 해명하라지 조회수 좀 올려달라 이 말 아닌가? 그 지랄 하는 거 보고 정 떨어져서 채널 신고 눌렀음. 예전부터 이현주 불러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이럴 때부터 이상했는데 그냥 걸으려고. 그러니까 에휴, 강변은 확실히 자객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제 그 채널 폭파되기 전에 좀 마지막에 이제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죠. 박주현 이 영상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박주현 변호사가 미국에 와서 어 뭐 하여간 황교안 그 총리가 뭐에 하여간 주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왜냐면 제가 그 민경우 의원한테 물어봤으니까 박주현이 옆에 서 있고 황교안 그 대표가 어? 김정민이 찾아가서 유엔을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나의 지지자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저기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고 유엔을 안 불렀죠. 부정선거 그 유엔을 안 불렀죠. 근데 지금은 부정선거 외치고 다니면서 유엔에 불러야 된다고 그러고 주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벌써 다 끝났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적을 했더니 박주현이 9월 달에 이제 미국에 와서 한 얘기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나를 나를 간첩으로 몰아간 박주현, 그렇게 제가 제목을 써서 올렸던 것 같아요, 영상을. 그래서 저보고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이 무명의 국은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 이 사람이 써놨잖아요. 미국 교회나 미주 한인 사회에 이어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만나면 해명하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는 줄리고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 채널에서 영상들 중에서 김건희가 줄리고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일이라는 뭐 그 두 부부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강용석이 KNL 방송하기 전에 이제 김세희랑 찢어지고 KNL 방송하기 전에 제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상하다라는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결혼식 날 그 왕관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티아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들 그 왜 왕관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결혼할 때. 그거를 쓰고 결혼을 그분이 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거죠. 저는 그분 그 왕관 쓴 걸 보자마자 어 카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왕관을 쓴
그러니까 실제로 실존하는 왕관의 카피를 그분이 쓰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가 다 알지만 돈이 좀 있고 재력이 좀 있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결혼할 때.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간 게 나이가 마흔 돼서 어 저기 돈도 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서울대 그때 뭐 검찰총장인가 뭐 검찰인가 한 어? 윤석열 대통령이랑 결혼을 하는데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카피한 왕관을 쓰고 결혼을 하냐.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제가 그랬어요. 취향에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랬어요. 허영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그 왕관을 실제로 쓰고 결혼한 사람을 옆에다가 사진을 제가 올려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이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귀찮아서 지금 안 할게요. 영국의 윌리엄 왕자랑 결혼한 캐서린 미들튼이 쓴 왕관이랑 똑같은 왕관인 거예요. 그 카피를 쓰고 결혼을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영국 왕실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영부인이 되고 나서 네덜란드 왕실, 영국 왕실이랑 다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네덜란드, 영국 다 방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때 그 티아라 쓴 왕관에 진짜 주인이랑 같이 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난하게 김건희 여사가 되게 막 어색한 이렇게 자세로 이렇게 사진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거를 제가 영상을 올려서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비공개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 채널 터진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터진 게 아니라 막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자체에서 계정을 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태로 그렇게 놔둘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유튜브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제 개인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아직까지 유튜브한테 연락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영상이 이제 비공개를 제가 시켜놨죠. 왜냐면 너무 영상이 많으니까 지저분해서. 근데 김세희랑 찢어지고 나서 그 강용석이랑 김용호랑 제일 처음에 두 번인가 세 번째 올렸던 영상이 제 채널 영상을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올려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걸었었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신청을 해놓고서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 쪽에서 그, 뭐냐. 그 사람들 제재를 한 거예요. 삭제하라고 제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KNL 그 방송에서 자발적으로 그 영상을 삭제를 했었어요. 제 영상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막 화냈거든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김용호가 저한테 거꾸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이런 거 다 알아.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길래 제가 김용호 보고 그랬어요. 그럼 네 마누라랑 방송하라고 내 거 갖다 쓰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김건희 여사가 취향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난 이 사람 그거는 좀 약간 이상하다. 근데 그거는 벌써 대통령 되고 한 2년인가 3년째 탄핵당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3년 전 얘기예요. 2, 3년 전 얘기인데 그거 외에는 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뭐 잘 아는 게 없으니까 한동훈도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한동훈에 대해서 전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사람을. 하여간 그래서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저는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 입으로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한국인은 잘 살 자격이 없다고. 당신같이 이상한 사람들은 잘 살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채널에 써놓은 거를 당신이 나를 차단을 해놓고선 그동안에 와서 내 채널에 내 글이고 영상이고 다 보고 있었잖아.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고국의 발전을 원하는 애국자 교포분들은 한인 사회에서 이 여자를 철저히 격리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한인 모임의 모습 드러나면 당신 같은 매국노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내쫓아주세요. 자, 이런 건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채널 이렇게 링크랑 몽박 비호 영상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사는 한국 동포분들도
한국 사람들 진상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저기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여기 와서 너무 미국 와가지고 너무 진상짓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 지금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대장동. 남욱 같은 사람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싸들고 남욱 그 와이프인 정신애가 자식들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솔직히 한국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 이 사람 글에 댓글 달아나는 사람들 거를 제가 봤어요. 보통 사람 머리와 시각으로는 너무나 교묘해서 일반인들은 이런 공작조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네요. 어쩌다 무명님을 알게 돼서 세뇌 탈출 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놨네요. 역시 무명님 영상은 전 한 번으로는 이해를 못한다는요? 다시 이어폰 끼고 들어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논센스니까 다시 이어폰을 끼고 들어야 되겠죠. 몇 번 들어도 이해 안 갈 겁니다. 자, 냉전 시대 배경의 스파이물 영화를 너무나 재밌게 보며 첩보원이 되고 싶어 했던 초등학생 시절이 무색할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늘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패턴이 보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알던 게 아니에요. 한때는 오선화 열혈 지지자였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오선화한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전월 이 여자는 레몬 카르텔이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 여자 글 읽기 전에 할 얘기는 전 이 여자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은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레몬 카르텔 그 방송 했었을 때. 그래서 잘 보진 않지만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그 저기 누구냐 김정민 그 흉보는 거 영상 거 이 여자 아예 제가 공유를 했었잖아요. 제 채널에. 그거 대해서는 뭐 아무 말 안 하더니 그리고 레몬 카르텔 이 여자 채널이 폭파됐다고 제가 김정민 그 시청자랑 김정민 나쁜 놈이라고 저는 그랬었어요. 오히려 이 여자를 옹호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자가 저를 막 흉을 보죠. 가짜 박사는 욕하는 체하지만 가짜 박사의 여자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이상한 논리의 궤변이 많더라고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그러죠. 그 IMF 때 자기 아버지 자살하고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정신적인 병이 생겨서 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중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애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법 교묘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감쪽같이 속습니다. 아주 교묘한 말장난, 황교안 이상한 교회라고 난리치는 거 보고 깜놀. 근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사람들 정말 열받아서 다 난리 났었죠. 그때. 황교안 현실 지인이 기독교인 맞다고 역정보 퍼뜨리는 것 같다 하더니 결국 들통나네요. 정체가. 기독교인 맞다고 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무슨 역정보를 퍼뜨려요? 역정보가 아니죠. 사실 있었던 일을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정체가 뭔데? 헐, 갑자기 그분 영상이 나타나 이상타 했음요. 타이밍이 절묘해서. 나들이란 분도 제 채널에 와서 이제 댓글 한번 단 적이 있는 분이에요. 미스탈모 저 영상 한동안 김정민 욕했었는데 알고 보니 한편이었네요. 무섭네요. 그동안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보고 살았네요. 공작의 세계가 교묘해서 계속 당했죠. 이런 얘기도 세상이 바뀌었으니 가능하지 예전엔 이런 뻔한 사실조차 말을 못했었습니다. 뉴스 이면 이 사람은 세컨드 뷰 그 사람이죠. 자연사 박물관부터 그 박사의 연대기를 알고 있는 본인은 미스 탈모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유튜버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미스 탈모의 논조는 뭐 그렇습니다. 몸에 살이 좀 생기셨겠습니다. 치석이나 결석 제거 보험 좀 미리 들어두세요. 무명의 정기 검진이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아디마스, 간첩 분별법, 미스탈모 닉네임 무엇? 예전 잠깐 들었을 때는 히키코모리인가
김 박사한테 분노가 많네 했었는데 다 의도가 있었네. 간첩도 이런 컨셉으로 간첩 신고합시다. 저보고 히키코모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간첩 신고하자는 거 보니까 덱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정신 지극히 정상입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공작 수법이에요. 주요 정치인 암살자들 정신 이상자라고 다 풀려나잖아요. 고단수 맞아요.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밝히겠습니다. 확전되는, 그러니까 제가 제 채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며칠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저 며칠 동안, 처음으로 좀 제할 일을 했어요, 그때. 채널 폭파되고 나서. 확전되는 걸 저쪽에서 원하지 않나 봅니다. 이거 한국 살았으면 바로 그거죠. 저 뭐라 그러지?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뭐 할 일이 생겼었죠.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자동차를 제가 잘못 몰아가지고 차가 문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동차,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차 문이 찢어졌다고. 근데 그 차 고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뭐 한동안 제 할 일을 하게 돼서 솔직히 다행입니다. 이런 SNS 중독이 제가 좀 심해가지고 어, 안 하고 있어서 좀 한동안 다행이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저를 막 모함을 하고 이러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전 또 이런 희한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려놓는데, 하여간에 올려놓고 많은 분들이 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엉터리인지 그거를 좀 아셔야 합니다.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어, 알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런 거를 구분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죠.